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감 완화, 그리고 인플레 정점론, 이게 시장의 키워드가 됐던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오늘은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불안감을 안게 됐고요. 또 오늘 아침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뉴스가 애플 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좀 나타내면서 안에서 고용과 비용을 감축하겠다고 나섰죠. 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시장 모두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깊은 낙폭을 키워나갔는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 코스닥 시장은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이지만 저희 진단쇼에서 우리 같이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안감을 덜어낼 우리 크루들, 우리 댓글 통해서 출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좀 저조한 출석률이네요. 이따가 많이들 오시겠죠? 네, 그래서 서단계 1년차님이 와주셨는데, 네, 제가 종목 많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너무 밝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파골 묘주수님도 오셨는데, 만수르 정도면 F1 팀 하나 인수해서 실컷 즐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수르가 만약에 F1 팀을 하나 인수한다면 저는 그 팀에 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이득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편백나무 님도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른생활님은 벌써부터 이렇게 종목을 들고 뛰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진단쇼에서 좀 더 열심히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기도 하고,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도 이런 시장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종목, 고민 상담 있으시면 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고민과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통화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전문가는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시들시들한 분위기인데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그 키워드가 있죠. 애플 쪽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안에서 고용이랑 비용을 좀 줄인다, 이렇게 좀 나서가지고 우리 시장도 이 경기 침체에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하단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닥 잡고 그래도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클까요? 일단 애플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긴축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거기다 찬물을 좀 끼얹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스닥 지수가 분봉으로 이렇게 나갈 텐데요. 자, 여기서 애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대로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 이전에 다른 기업들, 뭐 메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 뭐 지출을 줄이겠다, 채용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새삼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경기 침체 관련해 갖고는 지금 뭐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연준이 그렇게 긴축을 강하게 하는데, 그리고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그렇게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침체 없이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체로 좀 가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연준이 저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일단 물가만 확실하게 좀 잡아준다라면 나중에 이렇게 솟아날 구멍은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못할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일단 큰 틀에서의 시장은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8시에 하는 그 마켓 시그널 가장 처음에 출연을 해서 이 큰 틀에서 경기 관련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런 그 프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애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는 나오는 특징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뭐 어떤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채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더 어려워지게 되면 있는 직원들도 잘라내게 되죠. 그리고 또 가장 나중에 나온 일들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수합병하고 막 그런 것들이 가장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부분들이 뭐 애플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잠깐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대바닥은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2276포인트를 7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지금 약간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이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땡겨 올렸기 때문에요. 자, 뭐 이런 시장은 좀 다른 시장들보다는 버티는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뭐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하면서 양선을 뽑아내고 지금 21 이평선 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얘기인 즉슨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아래로 찍어 누르고 있다가 지금 이평선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2평선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로 작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역할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역시 오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도를 지속을 했었는데요. 한 11시 정도에 5,600억 정도를 가장 매도를 많이 한 때가 이때 5,600억 정도였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차츰차츰 이렇게 선물 순 매도 개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즉 아침에 이렇게 매도 쳐서 좀 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뭐 큰 재미 없구나라고 조금 청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장중에 요즘 흔히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선물 시장에서 어떤 좀 오전에 강한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오후장에는 거의 다 청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게 요즘 선물 시장의 특징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좀 양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또 뭐 추가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나오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오늘 움직임을 본 거고 또 약간 중기적인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240주 이평선을 얼마 전에 7월 4일 날 급락을 하면서 깨버린 모습이었죠. 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40주 이평선을 붕괴를 시켰을 때 그때는 이 240주 이평선 정도까지는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게 과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240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2,46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져서 2,460포인트 언저리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애플 쪽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감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추가로 와주셨는데 제주 반도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주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쪽에도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좀 코로나 관련해서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화이자 쪽에 공급을 한다 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주 반도체 말고 또 다른 쪽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략을 제주 반도체를 놓쳤다면 좀 다른 쪽으로도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네, 원준입니다. 바른생활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무상증자로 되게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원준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대신 무상증자 때는 되게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주가가 바로 이렇게 꼬꾸라져 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원준을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바른생활님은 30% 보유 비중 꽤 많은 비중을 들고 계시고요. 고민이 같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쭉 떨어지네요.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이게 원준이 사실 무상증자 때문에 진짜 확 오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탄력을 잃어서 지금 이거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버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 관련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무상증자도 요즘 보면 이 원주는 2대1로 했는데요. 뭐 5대1 막 이렇게 한 주당 5주를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주가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착시 현상이죠. 자, 주가만 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대신 가격을 그만큼 떨어뜨리니까 뭐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원에 있던 종목이 5만 원, 3만 원 이렇게 권리락이 돼버리니까 좀 싸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시세가 나오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이 무상증자를 너무 좀 남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조금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이 원준 같은 종목은 2차 전지 관련되는 뭐 그 장비 소재 업종이죠. 자, 그런데 열처리 장비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저 큰 틀에서 시장만 본다라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주는 작년에 좀 상장한 종목인데 작년 10월 달 정도에 상장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무상증자까지 했으니까요. 자, 요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금 딱한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뭐냐면 그전에도 이 무상증자 관련되는 종목들이 투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한가로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때도 뭐 상한가로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기관, 외국인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 이 물량들을 개인한테 넘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매물 부담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보유해서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은 6개월짜리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겠지만요. 또 뭐 그중에서도 마찬가지로 6개월짜리 물량도 이 무상증자까지 해당되는 그런 물량들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좀 있으면 올해 10월 달이 되게 되면 1년짜리 보유해수가 또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업 자체가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업종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뭐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원금 회복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시다 보면
원금 회복 정도 이상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렇게 봐서는 한 4만 원대 정도, 4만 원대는 여기서도 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또 여기서도 고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죠. 그리고 4만 원 위에서는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 4만 원 아래 구간들, 뭐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급한 매물들 이런 거는 그렇게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38,1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금 회복이 되고 그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뭐 향후에 있을 1년짜리 보유해서 물량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조금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생활님 그리고 원준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보유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나중에 가서 뭐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원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즘에 되게 무상증자 테마성 움직임이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시장이 너무나도 분위기가 안 좋고 암울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투잡 심리가 많이 몰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기업 쪽에서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 맞나? 네, 이런 불안감도 좀 줘서 이런 뭔가 무상증자 이런 이슈로 뜬 종목들은 향후 대응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비슷한 테마성 움직임 갖고 있는 종목들은 함께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신일전자요. 2,290원에 50%인데, 네. 제가 이게 여름지라고 해서 매년 샀는데, 올해는 이제 좀 때가 되고 폭염이라고 했는데, 안 가서 전화드렸어요. 매수하신 지 좀 오래 되셨나 봐요? 5월 달에 매수했어요. 아, 5월에 매수하셨구나. 예, 그 2,400원에 이제 처음에 매수를 했다가, 네. 이게 안 가길래 이제 좀 추매를 해갖고, 평달 좀 낮춰갖고 이제 비중도 높아지고 했는데, 이 포기하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여름 관련주들이 올해는 유독 못 가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아,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여름 수혜 누릴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금 신일전자 여름 관련주로 분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올 여름이 별로 안 가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재료가 소멸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게 여름 수혜주들이 보통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타켓은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미리 선침을 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파는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인데 저도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을까 뭐 워낙 좀 폭염에 관한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제 생각하고도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뽑아주는 게 또 이 뭐 계절 관련되는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뭐 뉴스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했는데요. 겨우 저 개미를 이렇게 잡아갖고 그 대리석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개미가 거기서 뭐 몇 초 만에 타 죽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온도가 42도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대리석의 온도를 재보면 뭐 60도, 70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뭐 100몇십년 만에 최고의 폭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름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세다운 시세를 주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야,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처음에 2,4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쫓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거기서 물타기 하느라고 비중이 좀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은 조금 과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뭐 기다려 볼 수는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또, 점점 더 7월 말, 8월 초, 이때가 더위의 절정을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를 좀 저버리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내 생각하고 좀 주가가 틀리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올해 시세가 만약에 안 나오면요. 자, 이때는 뭐 8월 중순 이후까지도 시세를 뽑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냉정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보통 보면 올해 만약에 시세를 안 주면 내년에는 올해 안 줬던 것까지 합쳐갖고 시세를 길게 강하게 뽑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도 지금보다 올해 시세를 안 줬으면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쩌면 또 좋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라서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뭐 20%, 30%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손실폭은 덜하니까 그걸 조금 위안으로 삼으시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게 조금 반등이 나오면 한 2,4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8월 중순 이전에 요게 2,400원대 정도? 그 가격까지 움직인다라면 그때 정리하시고요. 또 뭐 그 가격대 안 오더라도 8월 중순 이후면 그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꼭 기억해 하셨다가 내년에는 충분히 복수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여름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3월 달, 그러니까 뭐 날씨가 추위가 덜 풀렸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니까요. 뭐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내년까지 잘 들고 계실 수 있나요? 네네. 아,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1년 동안 예. 그래도 들고 계시면 또 그때 상승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예,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가격을 너무 잘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가격대 부분이었는데 그 가격을 너무 잘 정해주셔갖고 제가 되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예. 잘 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아. 네, 지금 오랜만에 이제 여름 맞이해가지고 여름 관련주가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 댓글 보니까 바른생활님이 덥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일전자, 그리고 여름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여름이 많이 무더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덥기를 바라보며, 하지만 또 시원하게 실내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일전자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남극곰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네, 저도 여기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모티콘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정말 열심히 반겨드리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박혜경 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현대 에버다임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를 톡톡히 받았던 종목인데 사실 올랐을 때는 진짜 많이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갑자기 또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안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건은 이루어질 거니까 들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현대 에버다임 9,000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단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좀 작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뭐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4월 달에 요게 뭐 5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거의 뭐 더블까지 가는데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해보다임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그런 기대감은 이때 자, 당장 뭐 어떤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언젠가는 재건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언젠가는 비행택시 날아다닐 텐데 언젠가는 뭐 우리가 비행 접시 타고 우주 갈 텐데 뭐 이런 공상과학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뭐 그런 생각은 뭐 그렇게 크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뭐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죠. 하지만 뭐 가을쯤 되게 되면 이 겨울이 다가오면 유럽 쪽들도 상당히 좀 급해질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지금 뭐 멀쩡한 척해도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나갈수록 뭐 이 전쟁을 어떤 좀 이렇게 끝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해버다잉 같은 경우는 뭐 대장급으로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그렇지만 좀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자, 이 현대해버다임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1,496억이니까 약 1,5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근데 뭐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좋아졌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적인 이런 시세를 보는 것보다는 그 재건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좀 주가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재건을 할 때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실적까지 이렇게 겸비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다라는 생각인데요. 뭐 그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진성 TC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성 TC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해버다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쌍봉을 기록했죠 벌써. 자 여기서 1,800원 찍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초에 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전 고점보다 고점이 낮은 그런 고점을 또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반등 시에 좀 정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좀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61평선 자체가 좀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잡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재건 관련되는 그런 것들도 테마주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테마가 한 번 더 분다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대략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9,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뭐 요 정도까지는 뭐 그런 테마성 움직임들 나오면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거보다 약간 위에 선 그 정도에서는 정리하시고 뭐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현대해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9,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재건 관련주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 좀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예시로 꼽아준 게 아까 진성 TNC가 있었죠. 네, 그 부분 쪽도 한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잘 짜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제갈공명님, 네, 강규식님 고맙습니다. 테리님, 오늘은 유치원 선생님 컨셉이냐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유치원을 졸업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노란색 입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유치원생들처럼 이제 합주기가 됩시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합주기가 되지는 말아주시고요. 댓글에서 많이 떠들어 주세요. 저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네, 댓글에다가 많이 떠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좀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여름 종목들도 있었고 요즘에 관심 받았었던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있었고 참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요즘 시장이 진짜 갈피 잡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단쇼에서 함께 중심을 잘 잡아볼 수 있도록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뭐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네, 부자왕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네, 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갈피 잡기가, 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만 오면 차익 실현하고 조금 현금화하겠다는 그런 대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럼 우리 부장 전문가님과는 바로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드림텍이고요. 비타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10,000원 초반 부근에 들어가셨고 보유 비중 20%로 좀 많이 들고 계신데 이 드림텍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가 봐요. 그래서 드림텍 들어가신 이후에 지금 좀 주가가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잘 판단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거 드림텍 지금 20% 들고 계시는데 조금 더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손절을 할까요? 자, 드림텍이라는 종목의 비중 20% 실었지 않습니까? 비중이 20%, 30% 되면은 적은 수량도 아니고, 일단 실은 만큼 또 신뢰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면,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3년간 꾸준하게 매출이 5,500억대에서 9,500억 해서 1조 2천억까지 매년 성장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영업이익도 그렇지만은, 많이 남겼다는 부분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EPS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난해 2021년 실적이 793억이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금년에 1분기에도 벌써 영업이익이 426억에 당기순이익이 400억 가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3분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올 한 해도 지난해보다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이 정도 실적인다면 저는 작년에 2배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95%밖에 안 되고 자본금이 6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꾸준히 쌓아놓은 유보금 이런 걸 본다면 배당만 좀 많이 준다면 지금 배당은 한 2.5% 정도 되는데 한 3%, 5% 정도 준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IT 쪽에 쓰는 이 PBA 쪽이 모듈 개발이 주력이고 잘 아시겠지만 유니캐스트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차 벤더기도 하고 또 나무가와도 계열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동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싸게 산 건 아닌데 IT 종목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약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면이 있는데요. 좀 감사하게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9,000원대 근처에서는 조금 비중 좀 늘려도 상관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동종목 월봉에서 보시면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22,000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아주 이쁘게 받았죠. 그 이후에 보통 보면은 공모하고 나서는 그 오버행 이슈 정리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자금 회수하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월봉 보시면 쌍봉 만들고 2만 원의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회수가 다 됐다고 보면 기간 조정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9,000원과 10,000원 사이는 매수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방은 좀 경직돼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주봉에서는 아직까지는 음봉은 몸통이 상당히 커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음봉이 몸통이 상당히 큰 게 보일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음봉이 클 때보다는 아무래도 음봉이 양봉 전환될 때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은 좋아도 실적이 좋습니다 해도 옛날처럼 매수세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공매도 안 나오면 다행인 거죠. 지금 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가 꾸준한데 개인들이 좀 실망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일봉으로 봐서는 이격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간중간마다 저가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하고 조금 한 돈 1,000원에서 1,500원 이상 차이 나는데, 여기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는 11,000원 근처예요. 아무리 못 먹어도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미리 말씀드리고, 기업 내용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13,000원 이상,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비중 실을 수 있으면 9,000원 언저리, 9,000원 깨지면은 더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9,000원 언저리에서 조금씩 아래 꼬리가 강하게 주봉이나 월봉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더 실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꽉 붙들고 있습니다. 20%면 비중 많은 건 아니에요. 저는 비중 30에서 40% 정도까지 풀베팅이 아니라 완전히 한 종목에 쓸어박지는 않지만 30에서 한 40% 정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20% 달 들고 있다가 손절 없이, 손절까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11,000원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이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길게 가져갈 수도 되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꽉 붙들고 힘내시고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드림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들고 계시다가 11,000원 이후에 이제 좀 더 판단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손실도 아니고 수익이 이미 난 상태니까 그때 가셔서 판단을 다시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은 잘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조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아요. 현대차랑 거의 쌍두마차여서 기아고요. 83,100원에 진입을 하셨고 10% 들고 계신다 하는데 조이님은 작년 1월에 매수를 한 이후에 50%를 9만 원대에 매도했고 나머지 50%를 보유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그 9만 원대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들어가신 직후에 바로 이 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 나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들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막 오르거나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구간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더 들고 있을지 아닐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이거 기아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기아차가 예전에 내연기관이라면은 별로 재미없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은 재생에너지 관련,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온통 환경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배터리 같은 전기로 가는 차 또는 수소 연료전지차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우리 기술로 본다면 사실 기아차가 예전에 기아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마진도 높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고 기술력도 좀 뛰어나게 좋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되는데 평균 단가가 83,100원대면은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크게 손실 난 것도 아니고 비중을 좀 실어도 좋고 지금은 그렇게 겁낼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개인들이 좀 들어왔다가 좀 빠르게 크게 수익을 좀 내고자 했는데 좀 답답한 면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36% 정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전기차는 대세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신차. 요즘 많이 나오는데 신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차트로 들어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8만 원과 10만 원이 상당히 매물이 많은 자리입니다. 또 많이 올라왔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국면에
3만 원이 아니라 2만 1,500원 저점 찍을 때가 여기서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3배 올랐잖아요. 300%. 네, 300% 3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빠지는 게 아니라요. 빠지는 게 아니라 잠시 숨 고르는 거예요. 이게 장장 2년 가까이 올라오고 지금도 횡보하면서 상승을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저도 이 종목 많이 매매해보고 추천도 많이 해보고 작년에도 많이 해드렸는데 8만 원, 7만 원은 매수입니다. 볼 거 없어요. 이 종목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는 전 상당히 더 주가가 상승 탄력도 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전제적으로 깔고 가고 연봉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편안해요. 이 종목. 예, 과거에 뭐 아픈 경험도 많았지만은 이제 불행 끝 시장이니까요. 월봉과 주봉, 일봉의 모습이 이제 상승 추세대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추세각이 잘 보시면은 여기 2022년 초에 여기 만들어진 골든 크로스 만든 자리 보이죠, 그죠? 예, 주가 뭐 파동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리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실적만 가져가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방정식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시는 분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인내력이 좀 필요합니다. 주가는 그냥 단순하게 실적만 가져가면 뭐 BPS 1배로 딱 맞춰서 간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신차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직 뭐 차량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동사나 현대차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은 점유율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달러가 지금 1,300원이니까요. 뭐 대수는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달러 효과 분명히 볼 수 있는 환율 효과 수혜주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 8만 1,000원 사가 8만 3,000원, 8만 1,000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어야 되는 거죠. 계속 물량을 끌어 모아서 이 비중을 10%고 20%고 30%까지 담을 수 있는 종목이고 비록 뭐 빅스텝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울트라까지 얘기 나왔지만 스텝 잘못 밟다 보면 꼬여서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이면 뭐 금리 올리는 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병목 현상이 만들어지고 공급이나 수요나 다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가격 지수 보면은 뭐 안 올라간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플레 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연준이 그동안에 놀았다가 한꺼번에 일하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막 1% 올린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올리면 살아남을 회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국가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바짝 올려서 긴축까지는 조금 효과가 경기가 떨어지겠지만 성장률이 떨어진다 해서 아직은 침체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로 계속 가능하다 보고 기아는 9만 원 넘어가면은 파시더라도 지금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비중은 더 늘리셔도 좋고 20%까지 비중을 더 늘리시다. 단기보다는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6개월 이상입니다. 네. 네, 기아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이 현대차 이런 국내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는 일단 환경이 더 좋아지면은 주가 흐름도 더 나아질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하시니까 기아는 지금 조금 더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나아지면 함께 오를 종목 기아 그리고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아하고 현대차 하면은 이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지금 추세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트렌드에 올라탈 만한 국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완성차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도움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언지파크님 오랜만에 종목 보내주셨네요. 네, 젠백스입니다. 젠백스 뭐 이번에 보니까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앞으로 이렇게 신약 후보 물질 관련해서도 호재 소식을 들고 왔던 종목이네요. 상당히 이런 이슈들만 바라봤으면은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지파크님이 13,5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있긴 하거든요.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전문가님 이거 사실 지금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들고 있겠지만 뭐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면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젠백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뭐 잘 아시겠지만 시젠이라든가 또 몇몇 바이오 회사들 신라젠도 그렇지만은 뭐 안 좋은 트라우마 좀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프리미엄을 많이 깎아 먹긴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의 가치는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바이오 회사는 엄청난 시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임상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은 잘 아시겠지만 낙타구멍처럼 어렵다 그러는데 일단 젠백스라는 회사는 나쁘지는 않아요. 아이템 자체도 상당히 좋고 또 요번에 잘 아시겠지만 임상 수탁 기관의 아이콘의 그 알츠하이머병 임상 이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사로서는 그동안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과소평가받았는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제넥센, 셀트리온 등등 시즌 30만 원짜리가 지금 10분의 1 가격에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 회사들이 다 그냥 덤으로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요. 제가 볼 때는 슬슬 안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 하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수출해주면 더욱 좋고 임상, 2상 또는 3상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봐서는 수급 나쁘지는 않아요. 동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파는데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비중이 한 7% 근처까지 왔죠. 꾸준히 줄였다가 다시 지금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은 임상을 하다 보니까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채 비율이 기본이 몇백 프로씩 되잖아요. 근데 동사는 그래도 그동안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고 또 증자하면서 또 자금도 많이 축적해놨고 부채 비율이 10% 근처니까요. 금리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보고 유보율이 300% 3년 전에 지금 한 670% 거의 700% 수준이거든요. 당장 크게 빅히트 칠 만한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은 아직은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다 보고 일단 기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가격이 13,500원에 비중 30% 그랬으니까요. 이왕 요런 종목 하나 탁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 종목 말고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알테오존이 있을 것 같고 그 알테오존과 비슷한 구조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펩트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크게 기술 수출이 젠백스가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알테오존처럼 4조 7천억이라 이런 큼직큼직한 건 없지만 알츠하이머 자체가 워낙 뇌질환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임상 기간도 길고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면 아마 그 이유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PBA 관련해서는 지금 특허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술 수출로 연결되면 비만 치료제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이런 관련주가 주가로서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젠백스에 대해서는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아요. 주봉에서 보면은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월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45,000원 요 자리, 그죠? 45,000원대. 이런 자리마다 다 부딪혔습니다. 엄청나게 부딪혔고,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요 라인, 그죠? 요 라인 근처에서는
거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왔고요. 잠깐 들어왔다 눌러주는 자리에 사면 거의 먹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눌림목이 한번 크게 시세가 만들어졌고, 그죠? 여기도 눌림목이 나와서 이 눌림목에서는 뭐 엄청나게 주가 기본적으로 한 두세 배씩 다 떴잖아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젠백스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 수익이 조금 난 거 만족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더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월봉에서의 매물 자리는 2만 원과 2만 5천 원짜리예요. 프리미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소평가받고 있고, 젠백스라든가 뭐 페트론이라든가 알테오전이라든가 뭐 셀리버리라든가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프리미엄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얘기 나와도 주가가 언제라도 떠도 이상하지 않는 준비된 회사들입니다. 자, 젠백스는 월봉과 주봉, 일봉의 모든 차트가 상승 추세되어 있기 때문에 14,500원이나 15,000원이 돌파되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어디까지? 부딪히는 자리는 121선 넘어가면서부터요. 요 자리에서는 좀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에 15,000원, 15,500원 구간이 상당히 지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네, 무너졌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매물벽이 단단하니까 거기서 한번 쉬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3,500원이라면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거기서 일봉이 21선 너무 느리니까요. 이런 바이오 제약사의 특징상 11선이나 15일 이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격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5일선이 생명선이고 21선은 너무 느리니까 뚝 잘라서 11선이나 15일선 이전에서 지지받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 종목 지금은 단기가 아니에요. 단타도 좋은데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가면 충분히 기대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6개월 이상 길게 승부를 좀 거시라 보입니다. 손절가 없습니다. 네. 네, 중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장 전문가와 함께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 종목이 제약바이오였죠. 그리고 이제 댓글도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네요. 네, 그러게요. 6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와가지고 거의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버려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좀 이렇게 경기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보면서 진단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종목들과 함께 진단주 함께 해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